안녕하세요. 대전 베스앵글러 낚시하는 곰탱이 테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카페 보면은 가장 입문자들이 많이 지금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입문자들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제 베이트와 스피닝 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고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할지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입문자들께는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베스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종류의 릴인데요. 첫 번째는 스피닝 릴, 두 번째는 베이트 릴입니다. 일단 먼저 스피닝 릴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스피닝 릴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시마노사의 시에나 500번 릴인데요. 보통 베스 낚시에 있어서는 보통 1000번에서 2500번 사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1000번을 많이 사용하고요. 일단 먼저 스피닝 릴의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일단 가벼운 채비를 날리는데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스풀에 그 라인을 방출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일단 스피닝 릴의 구조를 보면은 위에 이제 드랙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레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핸들이 있고 몸체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풀이 있어요. 지금 이 와이어를 우리가 베일이라고 하는데요. 베일을 열고 라인을 잡고 캐스팅을 합니다. 그때 라인이 이 스풀이 도는 게 아니라 라인이 스풀을 따라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베이트에서 말하는 백래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구조로 인해서 가벼운 채비를 날리는데 초보자들이 좀 더 쉽게 캐스팅을 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스피닝 릴 특유의 드랙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녹음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특유의 드랙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스피닝 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채비를 날리고 또는 뭐 라인을 조금 두껍게 써서 무거운 채비를 날리든 스피닝 릴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 베스 낚시 영역에서는, 적어도 베스 낚시 영역에서는 비거리의 한계라든지 또는 채비 구사할 때 한계라든지, 그 다음 초기 제압력, 베스가 이제 물었을 때 초기 제압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로드 제조사에서 스피닝 릴에 대한 스펙을 좀 연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은 M대 이하로 스피닝 릴을 제작을 하는데 일부 제조사에서는 M대 이상의 스펙을 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M대 또는 뭐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를 이제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로드편에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베이트 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베이트 릴, 정확하게는 베이트 캐스팅 릴이라고 합니다. 그 베이트 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확한 조작성과 그 다음 베스에 대한 초기 제압력, 그 다음에 사용하는 로드 스펙이나 채비의 무게에 따라서 비거리를 스피닝 대비해서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베이트 릴에 대해서 장점을 방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베이트 릴의 가장 큰 단점, 그리고 처음 베이트 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백래시입니다. 백래시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백래시가 발생하는 원인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래시가 발생하는 원인은 베이트릴의 기본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닝이 스풀을 따라서 라인이 방출하는, 스풀을 따라서 라인을 방출하는 구조라면, 베이트릴은 스풀이 회전을 해서 라인을 방출하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제 설명이 어떻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구조를 보신다면 한 번쯤 이제 베이트릴이나 스피닝 릴의 구조를 보신다면, 이게 스풀을 따라서 라인이 방출하는 것과 스풀이 회전해서 라인을 방출하는 것, 그 차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베이트릴에서 백래시가 발생하는 원인은 라인이 방출되는 속도보다 스풀의 회전 속도가 더 빠를 때, 그때 백래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래시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앵글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밍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스풀을 살짝 잡아주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일종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서밍을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캐스팅을 하다가는 아마 스풀에 있는 라인을 다 잘라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그 처음에 베이트 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캐스팅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처음 동영상이나 뭐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그렇고요, 글로써 낚시를 배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저는 브레이크 세팅을 지금 썬바를 누르고 스풀에서 손을 놨을 때 뚝 떨어지는 정도, 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모든 베이트릴에 있는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좀 조절을 해서 스풀을 눌러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툭툭 쳤을 때 채비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밍인데요. 이 브레이크 세팅을 하고서 조금씩 브레이크를 풀으실 거예요. 조금씩 브레이크를 푸셔서 이렇게 떨어지고, 조금 더 풀면 슬며시 떨어지고, 조금 더 풀면 뚝 떨어지고, 이 단계를 여러 단계로 본인이 쪼개서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밍은 이 스풀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치듯이 잡아줍니다. 이제 물론 이 릴은 캐스팅할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회전을 하겠죠.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 이 서밍을 꾸준히 연습하셔야지 베이트 캐스팅 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고 베스가 튀네. 서밍을 꾸준히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뭐 응용 캐스팅 기법, 뭐 예를 들어 피칭이라든지 스키핑이라든지 뭐 플리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응용 기법을 가미한 캐스팅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워킹 낚시 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캐스팅 기법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보통 피칭 정도까지만 하셔도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필드를 공략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베이트릴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트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베이트릴에
달려있는 메커니컬 브레이크.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보통 모든 베이트릴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브레이크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마노사의 알데바란 같은 경우는 원심 브레이크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원심 브레이크라는 게 지금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브레이크 슈가 있어요. 이 브레이크 슈가 스프리 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때 브레이크 슈가 안에 있다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마찰판에 마찰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원심식 브레이크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캐스팅하는데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심식 브레이크의 특성이 초반에 스풀이 빨리 회전을 할 때, 더 빠른 회전을 할 때 이제 브레이크를 더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보자들이 보통 캐스팅을 할 때 빠르게 후려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빠르게 후려치는 과정에 있어서 초반에 브레이크력이 강하게 작동을 해서 초보자분들이 캐스팅 하시는데 좀 더 초반에 그 백래시를 좀 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심 브레이크가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브레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깊게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마그네틱 브레이크입니다. 요 릴은 지금 이제 도요사의 올터레인이고요. 여기 올터레인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있고, 이쪽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다이얼인데요. 요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브레이크 쪽 커버를 여시면 이렇게 자석이 5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자석은 다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N극과 S극이 서로 교차하게끔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N극과 S극이 교차하는 이유는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맴돌이 전류 정도로 좀 설명을 하고, 뭐 더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맴돌이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인데요. 지금 여기 뒤에 이 자석 반대편의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 자석판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석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는 자석판이 멀리 떨어질수록 브레이크가 약하게 잡히고, 자석판이 가까이 붙을수록 브레이크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특성을 보면 모든 브레이크는 마찬가지지만 초반에는 좀 강하게 제어를 하다가 스프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 비교적 적은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게 되죠. 근데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특성상 그 자성은 거의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맴돌이 전류를 얘기했던 이유는 맴돌이 전류 또한 그 스풀의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좀 더 강하게, 이제 맴돌이 전류가 좀 더 강하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캐스팅을 하고 나서 목적지에 거의 채비가 도착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스프레 속도가 낮아지고, 그랬을 때 맴돌이 전류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브레이크가 좀 약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원심식 브레이크보다는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브레이크의 양은 좀 더 많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항상 어느 정도의 자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는 게 좀 더 원심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정확한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고수분들이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초보자분들 또는 입문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뭐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브레이크는 지금 이제 완자 스텝님, 비계 완자님 스텝님의 이제 스콜피온 DC 브레이크입니다. DC 브레이크의 원리는 이 DC 브레이크는 시마노사에서만 나오는 그 시마노 특유의 브레이크 방식인데요. 이 안을 보시면 지금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안에 시마노사에서만 나오는 이 안쪽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코일과 이제 간단한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그 스프레 회전 속도를 체크를 해서, 회전 속도가 많을수록 코일에서 이제 전류가 생성되는 전류가 이제 회로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DC는 솔직히 제가 뭐 초보자들한테 돈 많으시면 사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딱히 좋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DC음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한번 DC음을 한번 간단하게 들려드려 볼게요. 네, 요런 음이 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브레이크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마그네틱과 그 다음에 원심 브레이크의 조합, 듀얼 브레이크라는 개념으로 나온 이제 브레이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세팅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고요. 이 릴을 안쪽을 개봉해 보면 또 원심식 브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듀얼 브레이크는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장점과 원심식 브레이크의 장점을 조합하고자 만든 조합인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좋은 부분도 있지만, 거의 뭐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사용을 하고 대부분 원심식 브레이크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는 마그네틱 브레이크와 원심식 브레이크의 장점을 합치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특성 두 가지를 다 나타내긴 해요. 초반에 캐스팅할 때 원심식 브레이크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중반 이후로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그 브레이크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중반 이후로는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좀 잡히고. 근데 그 세팅치를 잘못 조절했을 때 초반에 강하게 원심으로 잡히고 중반 이후로 강하게 마그네틱이 잡혀서 오히려 비거리가 안 나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분들 또는 입문자분들께서 이 듀얼 브레이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남겨봅니다.